환경적인 인자가 천식을 나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먼지라든지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카펫은 제거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특히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곰팡이가 문제가 되는 환자들, 그래서 천, 소파, 쿠션, 봉제 항구는 제거하는 겁니다. 어린애가 진먼지 진드기 때문에 천식이나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왕구도 가능하면 나무 왕구라든지 플라스틱 왕구를 써서 뜨거운 물에 이렇게 진먼지 진드기가 없앨 수 있는 그런 왕구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애완동물은 가능한 한 키우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물론 이런 것에 천식이나 비염이 없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 거고요. 금연이나 자극적 냄새를 제거해야 됩니다. 침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매트리스와 담요는 진먼지 진드기가 자라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진먼지 진드기는 이런 상대 습도가 아니고 80% 이렇게 우리 아파트의 서식어기에 진먼지 진드기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매트리스와 이런 거는 뜨거운 물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세탁을 해야 되고 한 달에 한 2회 이상씩 햇빛에 건조를 시키는 게 좋고 진먼지 진드기가 투과하지 못하는 카바를 사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55도 이상 되는 뜨거운 물에 세탁을 하게 되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15도씨 이하면은 다 진먼지 진드기를 죽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진먼지 진드기 천식이 많냐 하면 그 어르신들은 옛날에 그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 겨울에는 한 15도 이하에서 다 주무셨어요. 실내 온도가 방풍도 안 되고 이래. 그 우리나라에 진먼지는 살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 우리 아파트는 아마 20도만 돼도 집에서 춥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겨울에는 진먼지가 못 살았는데 요즘에 다 모든 게 서구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식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진먼지 살기에 너무 좋게 된 겁니다. 실내 환기도 이렇게 창문을 열고 실내 공기가 탁할 때 조리 후에 가스가 남아있거나 냄새가 날 때 실내 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외에 대기 온기가 심하거나 꽃가루 농도가 높을 때는 창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환경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치료 약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 약물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먹는 약이 있고 두 번째로는 흡입제가 있고 세 번째는 주사제가 있는 거죠. 제가 전공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의를 할 때는 주로 먹는 약을 썼습니다. 먹는 약을 썼는데 전공의를 마칠 정도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식이라는 병이 이렇게 기관지가 좁아지는데 기관지 확장제만 써서는 안 되고 이 좁아지는 이유가 기관지에 염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항염증제, 염증을 없애는 약이 중요하다. 염증을 없애는 거는 스테로이드라는 약이거든요. 그 스테로이드라는 걸 먹게 되면 먹는 약으로 쓰게 되면 전신적인 부작용이 생기니까 흡입제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거죠. 흡입제로 개발을 하게 되면 먹는 약에 비해서는 적은 양으로 효과를 보면서 전신적 먹는 약이나 주사제로 주는 것에 비해서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흡입제가 개발이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사제는 요즘에 나오는 이제 생물학적 제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천식 치료제의 주 치료제가 흡입제입니다. 그러니까 흡입제를 안 쓰고 천식을 치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천식 치료제를 크게 2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천식 조절제와 증상 완화제입니다. 천식 조절제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항염증 제제예요. 천식 기도에 있는 염증을 치료해야 결국은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규칙적으로 증상이 없어도 써야 되고 효과가 서서히 내야 되고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천식 조절제를 쓰게 되면 기도가 좁아지지 않고 기침도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숨도 안 차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에 걸린다든지 격렬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매연을 맞는다든지 그러면은 천식 발작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게 필요할 때 쓰는 게 증상 완화 환자입니다. 증상이 심할 때만. 효과는 즉시 나타나죠.
그렇지만 이 천식 조절제와 함께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필요할 때만 쓰는 약이고 이거는 항상 써야 되는 약인데 이거는 바로 아까 제가 말했던 염증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천식 치료제는 이렇게 흡입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응급시에 필요할 때만 쓰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천식 조절제는 매일 쓰면서 필요할 때만 이제 증상 완화제를 쓰게 되는데 환자들은 먹는 약이나 주사는 오랫동안 우리 문화가 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흡입제는 아직도 여전히 약이란 생각을 잘 안 하고 남들이 볼 때 이런 걸 쓰게 되면 뭐 이상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천식에서는 중요한 약입니다. 아직도 처방률이 낮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아직도 좀 미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흡입제의 사용이 좀 낮거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거가 가장 중요한데도 제대로 사용을 않기 때문에 천식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천식은 다른 질환을 잘 동반해요. 그러니까 천식이 있게 되면 비염일 한 80%가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반되는 질환을 잘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식 환자는 비염을 80%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염 치료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위식도 역류를 잘 동반합니다. 그리고 비만한 환자가 많아요. 천식 환자는. 이 치료를 같이 해줘야 천식이 잘 조절되는 겁니다. 그 위에도 흡연이라든지 금연을 해야 되고 이 원인되는 물질의 환경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또 미세먼지라든지 작업장의 여러 가지 위해 물질을 피해야 되고 이런 걸 잘 해줘야만이 천식 치료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천식이라는 게 환자마다 심한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오시게 되면 이게 천식인지 또 천식의 원인이 뭔지 이걸 다 찾게 되고 환자에게 다 물어봅니다. 주간 증상이 얼마인가, 야간 증상이 얼마인가 이런 걸 다 물어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자가 어느 단계에 속한가를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자에게 적절한 약을 저희들이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무리 심한 환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치료에 잘 따라오게 되면 모든 약을 다 끊을 수도 있는데 또 환자가 이렇게 가벼운 단계의 환자였는데도 환자가 환경관리도 잘 하지 않고 계속 담배를 피우고 또 작업장도 나쁜 데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아주 중증 천식, 난치 천식의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식이라는 병은 똑같은 게 아니고 동반 질환도 다 다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환경도 다르고 이 치료의 중증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맞춤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다 따라서 환자마다 맞는 그 맞춤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식의 증상이라든지 심한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단계별로 치료를 저희들이 지금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천식은 염증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 흡입 스테로이드가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현재. 이거를 스테로이드를 먹는 약이라든지 주사로 주게 되면 전신적인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흡입제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써야 되는데 바로 시작을 하게 되고 항염증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약제를 직접 기도에 전달시키기 때문에 적은 농도로 기도에 직접 전달하니까 효과는 최고로 높이면서 부작용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렇지만 이 약도 결국은 우리가 기도로 넣었지만 목에 좀 일부 남아있을 수가 있으니까 목소리도 변할 수 있고 목에 또 남아있게 되면 목 안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를 해서 항상 적절한 양을 써서 결국 천식 치료에는 최대의 효과를 보면서 부작용을 줄여야 되는 그래서 이 흡입 스테로이드제가 현재는 천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몇 번 강조했지만
천식은 약은 먹는 약, 흡입제, 주사제가 있지만 흡입제가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 약을 질병 조절제와 증상 완화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흡입제는 이제 여러 가지 제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렇게 건조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 흡입제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이제 정량식으로 가스 형태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빠는 힘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어느 흡입제를 쓸 건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유를 가지고 빨대를 갖고 쭉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틀리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가 환자 어르신들의 상태 또 이런 협조력 이런 걸 쭉 보고서 저희들이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 5초 동안에 천천히 꾸준히 흡입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정량식 흡입기를 쓰게 되는 거고요. 아주 힘있게 빨아들일 수 있게 되면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거 두 개 다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흡입기를 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천식 전문 의사가 환자분의 여러 가지 그 흡입기를 어느 거를 쓸 수 있는 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의사가 적절한 흡입기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박자라든지 흡기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정량식 흡입기냐 건조 분말 흡입기냐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런 그 흡입제에 대한 그 교육 간호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량식 흡입기는 이걸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분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약체가 분사가 되는데 이거는 이걸 누르게 되면은 가스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굽어져 있기 때문에 천천히 깊게 흡입을 하게 되는데 천천히 깊게라는 거는 5초 정도의 흡입을 하는 겁니다. 5초라는 거는 5초 정도 들이마셔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박자나 속도를 이제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해서 다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거를 잘 못 오는 부분을 위해서 이런 스페이서라는 이제 기기가 있습니다.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또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스페이서라는 보조 흡입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흡입기를 이제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스페이서를 저희들이 또 세척을 해가지고 이제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조 분말 흡입기는 짧은 시간에 한 2, 3초 내에 빨대로 흡입을 세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빠르고 세게 이렇게 들이마셔서 가능한 한 빠르게 흡입하고 시작부터 세게 흡입하고 가능한 한 오래 흡입하고 이렇게 이제 이 기구마다 이제 좀 상이한데요. 그래서 이런 건조 분말 흡입기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그 천식 치료 약물은 이제 흡입제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경부제로도 먹는 약이 있고, 또 항류코트리엔제가 있고, 주사제로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제, 생물학적 제제가 있습니다. 근데 생물학적 제제는 아주 천식 전문 의사의 특별한 이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고, 스테로이드 주사제는 장기간 쓸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전신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아주 단기간 쓰게 되는 거고, 역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흡입제로서 항염증 제제를 쓰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식 치료 약물은 경부제, 흡입제, 주사제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식 환자를 30초 테스트할 때는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기침이나 쌕쌕거림이 나타나고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기침 감기가 자주 하고 또 한 번 걸리면 3주 이상. 대개 감기는 2주 이상이면 다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감기약이나 진통 소염제 복용 후 숨이 가빠져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운동 시나 혹은 끝나고 난 뒤에 오히려 숨이 차고 쌕쌕거리는 소리가 납니까? 추운 날 외출하면 기침이나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가슴이 답답합니까? 밤에 숨이 차거나 심한 기침으로 잠을 깬 적이 있습니까? 알레르기 비염 증상으로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있었습니까?
눈이 자주 가렵고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있습니까? 가족력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천식이나 비염이나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습니까? 혹시 과거에 어렸을 때 천식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게 있게 되면 이제 혹시 천식에 대한 30초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천식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피하려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환경 요인, 그래서 이런 것들, 기도를 자극하는 물질들, 흡연, 대기오염, 찬바람, 이런 것들,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이런 것들 굉장히 피해야 되는 거죠. 천식 환자는 운동을 할 때 규칙적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흡연 같은 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운동 중에서는 천식 환자가 운동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박태환 그 수영 선수가 어렸을 때 천식을 앓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식 환자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운동이라든지 아래에서 위로 당기는 운동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흉곽, 우리 그 폐나 심장을 싸고 있는 걸 흉곽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압박을 주는 운동이 안 좋아요. 역도라든지 이런 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하 운동은 안 좋고 수평 운동이 좋기 때문에 수영을 많이 권장을 합니다. 물론 걷는 운동은 아주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하게 돼가지고 올림픽 금메달도 땄는데, 그래서 걷는 운동이라든지 비교적 이제 수영 같은 운동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이 천식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하기 15분이나 20분 전에 천식 환자한테 이런 미리 흡입제를 가지고 전처치를 해주게 되면 거의 모든 운동을 원활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저기 천식 환자한테 운동을 못하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운동 거의 다 할 수 있고요. 전처치를 하면요. 정상적인 생활을 오히려 유도하는 게 천식 환자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천식은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하게 치료하고 관리가 필요한 만성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식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수록 선진국병이거든요. 천식은 기생충 질환은 후진국병이지만 천식은 선진국병입니다. 그래서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천식 치료는 계속 치료약을 써야 되는 질병조절제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갑자기 악화됐을 때 필요시에만 쓰는 증상 완화제라는 약이 있다는 거. 그래서 천식 치료에는 꾸준하게 흡입제를 꾸준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천식 약물에 대한 교육 굉장히 중요하고요. 천식은 호전과 악화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약제 변경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이렇게 기성복식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제 변경이 계속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아무 약도 안 쓰는 천식 환자일지라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의사와 면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제가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